안녕하세요. 박재준입니다. 지금 현재 머니투데이의 블록체인 인사이트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녹화분은 어, 기존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나 좀 아쉬운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지금 채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해볼 거는 지난번에 이제 뉴스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영상을 직접 보고 있기보다는 이제 그냥 오디오 중심으로 뉴스를 한번 읽으면서 주요 뉴스들을 몇 가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제일 눈에 띄는 뉴스는 사실 이 코인데스크에 올라와 있는 뉴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드라인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마켓 메이커가 토큰 발행사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이런 기사가 지금 탑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이 뉴스를 오늘 제가 시도하는 방식, 새로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해보죠. 근데 이 기사는 이제 나는 오랫동안 시카고의 자기자본 거래 기업들에 이제 몸 담았었고, 내가 일한 회사들은 주로 파생상품 거래소의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카고 상업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옵션 계약과 선물 계약 등.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글을 기고한 작가의 간단한 프로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질서 있는 시장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주식, 선물, 옵션 혹은 거래 가능한 어떤 상품이건 간에 자산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균형이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정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기준 삼아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시장을 질서 있는 시장이라고 부른다. 거래소가 질서 있는 시장을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는 적정 가치를 토대로 거래 가격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받은 특전을 마켓 메이커를 직접 지정하거나 인가하는 것이다. 마켓 메이커는 장이 열린 내내 자산을 사고 팔려는 이들에게 가격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가격이 붙지 않은 자산은 거래될 수 없기에 시장이 설 수 없고, 자산의 가격이 불안정하면 시장도 덩달아 불안해진다. 마켓 메이커가 제 역할을 해야만 거래소는 고객들에게 언제든 합리적인 가격에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물론 마켓 메이커 없이도 장이 설 수 있고 그때그때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의무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한 고객들이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지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하려는 자산의 적정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AA라는 주식이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이 10원이고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나는 9.95원이나 10.05원의 시장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면 9.95원과 10.05원이라는 곧 AA 주식을 9.95원에 사겠다는 주문과 10.05원에 팔겠다는 주문을 동시에 낸다는 뜻입니다. 실제 주식 시장이라면 워낙에 빠르게 거래가 진행되므로 매도, 매수, 호가의 차이를 뜻하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커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거래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일어난다면 이런 주문을 해도 실제 거래가 체결되고 시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 거래소 고객은 당연히 마켓 메이커를 통해 거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AA 주식 100주를 10.01원에 사달라는 식의 지정가 주문을 낼 때도 마켓 메이커를 거쳐야 한다. 마켓 메이커는 주문받은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시장 안에 다른 참여자들과 내놓은 가격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내명이 돼 있는데요. 이제 지금 그 토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토큰의 적정 가치를 파악해 가격을 제시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면 토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하자면 현재 암호화폐 토큰으로는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써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토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 관련된 FINRA 회원과 관련 있는 사람은 증권 발행인이나 판매와 관련 있는 누구에게서도 증권 가격을 제시하거나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보다시피 브로커딜러나 브로커딜러 관계자는 물론 마켓메이킹에 참여하는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이에게 이 마켓메이킹의 대가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권이 토큰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일하는 회사는 이 규정을 철저히 따랐을 뿐이며 STO와 ICO 업계 전체에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헤지펀드나 개인 투자자 중에는 필나 회원이 아닌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기구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의무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왜 아무나 마켓 메이커가 될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왜 거래소 고객이나 헤지펀드 아니면 시장 상황을 잘 아는 이도 트레이더도 마켓 메이커가 될 수 없는 걸까? 거래소 규정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 소개한 대로 거래소의 기본적인 목표는 취급하는 자산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기에 아무에게나 마켓 메이커를 맡기지 않는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규정 6조 8항은 제목부터 명확하다. 거래소 고객은 마켓 메이커 역할을 맡을 수 없다. 미국의 거의 모든 거래소에는 아무나 매도, 매수, 호가 주문을 동시에 내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6조 8항과 같거나 비슷한 조항이 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기존의 거래소에서 이런 마켓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어느 정도 있었느냐, 또 하지 않은 거래소는 어디고, 만약에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걸 실행을 했다면 그 실행했을 때의 위법 사항은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아주 뭐 의도적으로 펌핑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거래소들은 이걸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공급이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흔히 거래소들마다 이런 마켓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API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실제 어디와 계약을 하는 경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이 부분은 아직은 거래소들이 이제 오픈하고 시장 초기이다 보니까 이 마켓 메이킹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자칫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 감도 서지 않고 이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기타 자신이 참여했던 기존 거래시장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마켓 메이킹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들어왔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켓 메이킹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지금 난관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의 대부분이 초기에 우리 흔히 떡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초기에 상장하자마자 바로 동전 아주 그냥 뭐 낮은 가격이죠. 어떤 거는 5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상장가 대비해서 바로 곤두박질 치는 이 과정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파운더나 또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식 판매로 인해서 다단계식 판매를 이용해서 들어와 있던 회원들은 그 락이 풀리면서 바로 그 토큰을 회수하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다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시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자금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지금 오늘 기사에 언급됐던 것처럼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마켓 메이킹, 마켓 메이커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오히려 각 토큰들의 초기 파운더들한테 엑시트하는 수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없앨 수가 없고 토큰은 토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토큰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그 자금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결국은 이 오퍼링을 받은 게 자금 안에서 또 소화를 해야 되는 이슈. 이게 악순환인 거죠.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토큰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